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계란 2개 드시면서 나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간 단백질 대사와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계란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3개월 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똑같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더 지쳐 보이고 힘없어 보이진 않으신가요? 예전에 입던 옷이 헐렁해진 거 느끼셨나요? 친구들 만났을 때 나만 유독 늙어 보인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이 단백질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중 한 분일 겁니다. 계란 2개로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다 60대 넘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젊은 사람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계란보다 훨씬 효율적인 5가지 고단백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3개월 만에 뱃살이 줄었고 근육이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린 적 있으시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던 적 있으시죠? 손주 안아주려다가 팔에 힘이 없어서 포기한 적 있으시죠? 이 모든 게 근육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70대, 80대에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냉장고에 뭘 채워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거울 속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댓글로 지금 아침에 뭐 드셨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계란이라고 쓰신 분들,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68세 박용수 님이라는 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키는 170cm인데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나갔어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전형적인 근감소증 체형이었죠. 박용수님은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빠짐없이 드셨대요. 건강식이라고 믿으면서요. 점심엔 국이랑 김치 조금 먹고 저녁도 소식하셨답니다. 고기는 기름지다고 피하고 생선은 가시 발라먹기 귀찮다고 안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계속 빠진 거예요.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고 문 손잡이 돌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장 보러 갔다가 무거운 거 들고 오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대요. 부인이 걱정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버티다가 결국 넘어져서 손목 다치고 나서야 오셨어요. 진료실에서 박용수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고. 친구들은 다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치는데 나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옷도 문제였어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헐렁해졌는데 새 옷 사려고 백화점 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냥 나왔다고 하세요. 부인이 같이 외출하자고 해도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자꾸 피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박용수 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병원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특별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무 데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박용수님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계란만 먹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식품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2주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게 느껴진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대요. 한 달 지나니까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장 보고 집에 올 때 더는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됐대요. 3개월 후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둘레가 6cm나 줄었어요.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진 거죠. 예전에 못 입던 셔츠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됐고 친구들한테 요즘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는 소리를 들었대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도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만 알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정확한 숫자부터 알려드릴게요. 체중이 65kg이라고 치면 하루에 단백질을 최소 78g 먹어야 합니다. 체중의 1.1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권장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계란 1개의 단백질이 고작 6g이에요. 2개 먹으면 12g. 하루 필요량의 6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건 70%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90% 흡수하는데 말이죠. 서울대병원 노년내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먹은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연간 3%씩 감소했어요. 반대로 권장량 이상 드신 분들은 오히려 1% 증가했습니다. 5년이면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계란보다 훨씬 효율적인 5가지 고단백 식품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러분 그릭 요거트 드셔보셨어요? 일반 요거트랑 다릅니다. 마트 유제품 코너 가시면 그릭 요거트라고 따로 있어요. 한 컵에 단백질이 15g에서 많게는 20g까지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 먹는 것과 똑같은 양이에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그릭 요거트에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류신이 근육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 컵에 류신이 2.5g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양이에요. KB 골든라이프 연구소에서도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류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72세 김순자님 사례 말씀드릴게요.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두 5알 넣어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시다고 하셔서 바나나 반개 으깨서 섞으라고 했죠. 2달 지나니까 종아리 둘레가 2cm 늘었고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될 정도로 다리 힘이 생겼어요. 시장 갔다 와서도 숨이 덜 차고 손주 안아줄 때 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릭 요거트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세요. 설탕 들어간 건 단백질보다 당분이 더 많아서 오히려 살찝니다. 처음엔 시다 싶으면 꿀 1티스푼이나 과일 조금 넣으면 됩니다. 아침에 1컵, 오후 간식으로 1컵,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 40g은 확보되는 거예요. 혹시 우유 마시면 배 아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분해돼서 소화가 잘 돼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락토프리 그릭 요거트 있으니까 그걸로 드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가 최고예요. 100g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염증도 잡아줍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 관절 통증도 줄여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고등어를 3번 이상 드신 어르신 그룹이 안 드신 그룹보다 근육량이 15%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혈관 건강 지표도 좋아져서 치매 위험이 30% 낮았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생선 섭취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이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고등어 드실 때 가시 때문에 걱정되시죠? 저도 압니다. 69세 최영희 님도 똑같은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편한 방법 알려드렸죠. 고등어 통조림 드시라고요. 요즘 나온 제품들은 가시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압력 처리되어 나옵니다. 최영희 님은 점심마다 고등어 통조림 반 캔씩 데워서 드셨어요. 김치찌개에 넣거나 양파랑 고추 썰어서 볶아 먹거나 그냥 상추에 싸 먹기도 하셨대요. 3개월 후에 악력이 18kg에서 24kg으로 늘었습니다. 병뚜껑도 혼자 열고 빨래도 손빨래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신선한 고등어 드실 때는 구이보다 조림이 낫습니다.
된장 넣고 물안같이 푹 끓이면 비린내도 없고 가시도 부드러워져요. 압력밥솥에 30분만 조리하면 뼈까지 먹을 수 있어요. 칼슘도 함께 챙기는 거죠. 고등어 먹을 때 무 많이 넣으세요. 무가 소화도 도와주고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멸치와 북어입니다. 말린 생선은 수분이 거의 없어서 단백질이 농축돼 있어요. 멸치 100g에 단백질이 60g 넘게 들어 있습니다. 북어도 100g에 단백질이 80g 가까이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멸치를 하루 20g씩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골밀도가 향상됐고 근육량도 늘었어요. 멸치에 칼슘이랑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좋아진 겁니다. 멸치는 볶음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놔두고 한 숟갈씩 드세요. 아침에 밥 한 공기에 멸치볶음 한 숟갈만 올려도 단백질 10g은 채워집니다. 67세 이철수님은 아침마다 북어국 한 그릇 드셨어요. 거기에 두부 반모 넣고 달걀 하나 풀어서요. 북어국 끓이는 법 간단합니다. 북어포 물에 불렸다가 찢어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 붓고 끓이면 돼요. 된장 한 숟갈 풀면 깊은 맛 나고요. 이철수님은 이렇게 2달 먹었더니 허벅지 둘레가 3cm 늘었고 산책할 때 보폭이 넓어졌대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멸치랑 북어는 염분이 높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최소 1리터 반에서 2리터는 마시세요.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드세요. 멸치볶음 만들 때 설탕이랑 물엿 적게 넣으세요. 단맛보다는 견과류 넣어서 고소한 맛으로 승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와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해요. 두부 한 모에 단백질 20g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치아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콩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서 유제품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 요리할 때 치즈 조금 올리거나 콩국수 먹을 때 삶은 달걀같이 먹는 식으로요. 그럼 부족한 아미노산이 채워져서 완전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두부랑 콩 섭취를 늘린 노인들이 골밀도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효과가 좋았습니다.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 주거든요. 74세 한명숙님은 저녁마다 두부 반모를 양념해서 드셨어요. 간장이랑 참기름 살짝 뿌리고 파 썰어서 올리고요.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셔서 들깨가루 뿌리라고 했죠. 3개월 후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앉았다 일어서는 게 한결 수월해졌대요. 두부 요리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두부전 부쳐 먹어도 되고 두부찌개 끓여도 되고요. 순두부는 더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편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간단한 한 끼 반찬 완성이에요. 혹시 두부 먹으면 가스 차다는 분들 계세요? 그건 두부가 아니라 콩 때문이에요. 두부는 가공 과정에서 가스 유발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5번째로 닭가슴살과 소고기 말씀드릴게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살코기만 골라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30g 들어있어요. 계란 5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고기는 홍두깨살이나 안심으로 고르세요. 기름기 적고 단백질 많습니다. 질기다고 느끼시면 압력밥솥에 무 넣고 푹 삶으세요. 생강 조각 넣으면 냄새도 안 나고 소화도 잘 돼요. 1시간 삶으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 보면요. 일주일에 고기 4번 먹은 노인 그룹이 2번 먹은 그룹보다 체력 테스트 점수가 25% 높았어요. 빈혈도 적었고 면역력도 강했습니다. 고기에 있는 철분이 조혈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70세 박정자님은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드셨어요. 삶아서 찢어서 채소랑 버무려서요. 처음엔 퍽퍽하다고 하셔서 올리브유랑 레몬 좀 넣으라고 했죠.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줄었대요.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닭가슴살 조리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우유에 30분 담갔다가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키위 간 거 발라서 10분 재웠다가 삶아도 돼요.
키위에 있는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줘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간 거나 양파 간 거에 재웠다가 익히면 부드러워요. 고기 먹고 체한다는 분들은 이 방법 꼭 써보세요. 그럼 이걸 하루에 어떻게 배분해서 먹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 드세요. 한 끼에 25g에서 30g씩 먹어야 근육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자료 보면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대요.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20g, 점심에 고등어나 닭가슴살로 30g, 저녁에 두부 반모로 20g, 중간에 멸치볶음으로 10g.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단백질 80g은 거뜬합니다. 혹시 이렇게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포만감이 커서 오히려 식사량이 줄어요. 게다가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살 빠지기 더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반찬에 두부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간장, 참기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엔 그릭 요거트 한 컵 드시고요. 모레 점심엔 고등어 통조림 하나 드시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한 달 후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특히 60대 넘으면 이분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로 근육 분해를 막아야 해요. 삼성서울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 30g 이상 드신 어르신들이 점심이나 저녁에만 드신 분들보다 근육 합성률이 40% 높았습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를 좌우하는 거예요. 73세 강민호님 사례 말씀드릴게요. 강민호님은 원래 아침을 거의 안 드셨어요. 입맛도 없고 귀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릭 요거트 한 컵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드시다가 2주 지나니까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엔 악력이 좋아지고 2달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아침 단백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 저녁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저녁엔 소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저녁에도 단백질 꼭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 결과 보면요. 저녁에 단백질 20g 이상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 근육 손실이 적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하고 힘도 더 좋았습니다. 단 자기 3시간 전까지는 드셔야 해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되니까요.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단백질 조금 드시면 근육 분해를 막고 운동 후에 드시면 근육 합성을 촉진해요. 68세 윤기철님은 산책 나가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삶은 달걀 1개 드셨어요. 3개월 만에 허벅지 둘레가 4cm 늘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단백질 챙겨 먹으니까 효과가 2배였던 거죠. 혹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격한 운동 아니에요. 하루 30분만 걸으면 됩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자료 보면요. 걷기 운동하면서 단백질 충분히 드신 어르신들이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어요.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은 분들은 3%밖에 안 늘었고요. 71세 송혜숙님은 매일 아침 7시에 30분 걷고 돌아와서 그릭 요거트 한 컵 드셨어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4시쯤 또 30분 걸었습니다. 저녁엔 두부 반모 드시고요. 이렇게 4개월 하니까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계절별로도 전략이 다릅니다. 여름엔 더워서 식욕 떨어지죠? 그럴 땐 차가운 단백질 식품 드세요. 그릭 요거트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좋아요. 두부도 찬물에 헹궈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냉콩국에 두부 넣고 오이채 썰어 넣으면 여름 보양식이에요.
겨울엔 따뜻한 단백질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북어국, 동태찌개, 고등어 김치찌개, 두부전골 이런 거요. 뜨끈한 국물이 몸도 녹이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줍니다. 75세 김영자님은 겨울마다 아침에 북어국 끓여 드셨는데 감기도 덜 걸리고 기력도 훨씬 좋았대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가 아파서 씹기 힘들 때, 목이 아파서 삼키기 힘들 때,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될 때, 이럴 땐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세요. 그릭 요거트가 최고입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요. 순두부도 좋고요. 달걀찜에 두부 으깨서 넣으면 더 부드럽습니다. 닭가슴살 삶아서 믹서에 갈아서 죽에 넣어도 돼요. 생선살 발라서 으깨면 이유식처럼 부드러워요. 70세 박철수님은 잇몸 수술 받고 2주 동안 이렇게 드셨는데 체중도 안 빠지고 회복도 빨랐어요. 식욕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지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럴 땐 양념을 활용하세요. 들깨가루 뿌리면 고소하고 참깨가루 뿌리면 구수해요. 고추장이나 된장 조금 넣으면 입맛 돌아옵니다. 향신료도 도움됩니다. 생강 조금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아나요. 마늘도 좋고요. 파 송송 썰어 올리면 향긋해서 식욕 당깁니다. 69세 최순덕님은 두부에 고춧가루랑 참기름 넣어서 무쳐 드셨는데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갔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요리하기 귀찮고 혼자 먹기 외롭고 그래서 대충 때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뚜껑 따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돼요. 두부는 칼로 썰어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끝이에요. 설거지도 거의 없습니다. 74세 조영숙님은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드시면서도 단백질 하루 80g 채우셨어요. 밑반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멸치볶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먹어요. 달걀 삶아 놓으면 간식으로 먹고요. 닭가슴살 삶아서 찢어 놓으면 샐러드에도 넣고 죽에도 넣고 활용도 높습니다. 돈이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근육 빠져서 넘어지면 입원비만 몇백만 원입니다. 수술하고 재활하면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지금 식비에 조금만 더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값싸고 단백질 많은 식품이 있어요. 두부가 대표적입니다. 한 모에 1,000원 남짓인데 단백질 20g 들어있어요. 멸치도 저렴해요. 500g에 5,000원 정도면 사는데 이게 한 달은 먹어요. 달걀도 30개에 6,000원이면 하루에 200원 꼴이에요. 대용량으로 사면 더 저렴합니다. 그릭 요거트 대용량 제품은 한 컵에 800원 정도예요. 고등어 통조림 10개 묶음으로 사면 한 캔에 1,500원 밖에 안 해요. 닭가슴살도 대량 구매하면 100g에 1,000원 정도입니다. 장 보러 가실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 함량 표시 꼭 확인하세요. 요즘 식품에 영양 성분표 다 나와 있어요. 100g당 단백질 몇 g인지 보시고 고르세요. 단백질 20g 이상 들어있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드셔도 되는데 과일이나 꿀 같은 당분은 조심하세요. 그릭 요거트 드실 때 설탕 들어간 거 피하시고 무가당으로 드세요. 삼성서울병원 당뇨병센터 연구에서도 단백질 충분히 드신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됐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심하세요. 멸치, 북어, 치즈는 짜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대신 물 많이 마시세요. 하루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칼륨 많은 음식 조심해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양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신 양만 드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서 신장 질환 있는 분들은 체중당 0.8g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왔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마세요. 찌거나 삶는 게 소화 잘 돼요. 고기는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생선은 찜으로 드세요. 72세 유병수님은 위염 있으셨는데 닭가슴살 삶아서 드시고 두부찜해서 드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했어요.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단백질이 약 흡수에 영향 줄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약이나 골다공증 약은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약 먹고 최소 30분은 지나서 단백질 드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떨까요? 분말 가루 타서 먹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식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다 들어 있어요. 보충제는 단백질만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충제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씹기 힘들거나 식욕이 너무 없어서 음식 못 드시거나 그럴 땐 보충제 도움 받으세요. 유청 단백질 제품 고르시고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세요. 음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로 쓰는 거예요. 67세 임동규님은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입맛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밥 한 숟갈도 못 드시는 상황이었죠. 그때 단백질 보충제 하루 2번 드시면서 버텼습니다. 체중 유지하고 기력도 지킬 수 있었어요. 치료 끝나고 다시 음식으로 바꾸셨고요. 자, 이제 실천 루틴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산책하세요. 돌아와서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줌 드세요. 점심 12시엔 고등어나 닭가슴살 반찬 꼭 챙기시고요. 오후 3시쯤 간식으로 삶은 달걀 하나 드세요. 저녁 6시엔 두부 반 모랑 멸치볶음 한 숟갈 드시고요. 밥 먹고 30분 또 걸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하루 단백질 80g에 운동까지 완벽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오늘은 아침 단백질만, 내일은 점심 단백질만 이런 식으로요.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70세 김태호님은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렇게 신경 쓰냐고. 하지만 딱 2주만 해보라고 설득했죠. 2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한 달 후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3개월 후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친구들한테 자랑하며 다니신다고 하세요.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못 느껴요. 2주쯤 지나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걸 느낍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2달쯤 지나면 악력이 좋아지고 3개월쯤 지나면 옷이 딱 맞게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빠지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계란만 먹으면 건강하다고 믿으셨죠? 그건 큰 착각입니다. 계란 2개로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6분의 1밖에 안 채워져요. 게다가 60대 넘으면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알려드렸죠. 그릭 요거트, 고등어, 멸치와 북어, 두부와 콩, 닭가슴살과 소고기. 이것들만 잘 드셔도 하루 단백질 80g은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병뚜껑 열기 힘들고 손주 안아주기 힘들어집니다.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입원하고 회복도 느립니다.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요, 3개월 만에 달라집니다. 허리둘레 줄고 근육 늘고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친구들 만나도 당당하고 외출도 즐겁고 인생이 다시 활기차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두부 하나 사세요. 마트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간장에 참기름 살짝 뿌려서 드세요. 딱 그것만 하세요. 내일 아침엔 그릭 요거트 한 컵 드시고요. 모레 점심엔 고등어 통조림 하나 까서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30일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제가 알려드린 식품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30일 후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박용수 님처럼 허리둘레 줄어들 수도 있고 김순자 님처럼 계단 오르기 편해질 수도 있고
최영희 님처럼 악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저는 30년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은 아직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 위 두부 한 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뭐 실천하실 건지 적어주세요. 그릭 요거트부터 시작하실 건지 두부부터 시작하실 건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분들도 이 정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냉장고 문 여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부 하나, 요거트 한 컵이 여러분의 3개월 후를 바꿉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30일 후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달라진 여러분 모습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